좀 어렵거든. 자, 한글이 진짜 어렵게 나왔어. 근데 내 설명 잘 들으면 이해될 테니까 일단은 멈추고 자기가 스스로 뭐 어느 정도 이해할 때까지는 꼭 인식한 상태에서 내 말 들으세요. 자, 바로 갈게요. 멈추고 딱 본 상태에서 갑니다, 이제. 자, 기술이 있어, 기술. 기술이 될 소재거든, 소재. 자, 기술을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자, 무언가를 생산해내는 과정이다. 자, 일단은 기술에 대한 이 필자가 말하는 정의가 나왔거든. 이게 기술이라는 거는 그냥 단순한 도구 있죠. 예를 들면 태블릿 PC 있잖아. 태블릿 PC와 같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무언가를 생산한다고. 예를 들어서 태블릿 PC가 딱 그냥 보기에는 우리가 쓸 수 있는 도구로서는 인식을 하고 있잖아. 근데 태블릿 PC의 정확한 더 깊은 의미는 뭐야? 우리의 삶, 우리의 경험적인 현상학적인 삶에서 이런 태블릿 PC가 우리에게 수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고, 우리가 PC를 활용해서 생활에, 우리 실생활에 더욱더 활용할 수 있는 더 깊어 있는 내면적인 유용성이 존재하고 있잖아. 그런 거를 파악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냥 눈에 보이는 기술의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어떠한 무언가, 즉 지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는 현상적인 경험적인 생활 내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가를 또다시 생산해내는 좋은 도구의 과정으로서 확인해보자 이 말이야. 그래서 기술이 어떻게 지식의 생산과 연결되며 교육 현장에서 단순한 교육성을 넘어, 내가 방금 설명한 예시 기억나지? 태블릿 PC가 교육 현장에 쓰이잖아요. 단순하게 그냥 교육 현장에서 태블릿 PC가 쓰임으로써 단순한 효율성만 존재하나? 라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 효율성을 넘어선 우리가 사는 실생활 있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을 깊이 인식하게 돕는다라는 거야. 다시, 기술이라는 게 그냥 우리의 삶의 효율성을 도와주는 도구로서만 인식하자라는 게 아니라, 그 지식, 그 태블릿 PC와 같은 그 기술이 우리의 지식의 생산까지도 연결된다는 거죠. 우리 인간에게 삶 속에서 어떤 지식을 만들어내는 역할도 한다. 또 하나, 그걸 넘어서서 우리가 사는 세계를 깊이 있게 인식하도록 도와주는 것까지 하는 게 기술이라는 거야. 단순한 얘기하는 거죠. 밑에 합니다. 기술은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즉 앞으로 가져옴이라고 정의했다. 즉 무언가를 생산하는 건 역시 기술이다 라고 이해한 거야. 아까 설명했잖아. 내가 생산 이렇게 이해한다고 맨 처음에 도입부에서는.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bring forth 라는 표현을 쓰거든. 근데 생산이라는 게 우리가 영어로 쓰면 production 이 단어 역시 앞으로 이끌어낸다, 즉 앞으로 무언가를 가지고 나온다, 즉 생산해낸다 라는 뜻 자체로 쓰였다는 거야. 프로덕션이. 즉 핵심은 뭐냐면, 기술이라는 거는 단순한 도구가 아닌 어떠한 것을, 지식뿐만 아니라 우리 경험에서 쓰이는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어떠한 것을 생산해내는 역할도 한다. 즉 앞으로 이끌어내온다, 만들어낸다, 생산의 의미다, 기술이. 자, 핵심 주제입니다. 인식론으로서의 기술인데, 무언가를 생산한다는 측면, 자 방금 내가 강조했던 내용이야. 무언가를 생산한다는 측면에서 기술은 자연스럽게, 자 지식의 생산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 자,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생산이라는 게 되게 좀 광범위하잖아. 근데 얘가 말하고 싶은 더 깊은 표현은 뭐냐면, 지식의 생산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거야. 기술이 지식, 우리 안다는 거죠. 안다는 지식의 생산과도 깊이 있게 연결되어 있다고. 그래서 삶의 본질을 다루는, 자 철학 분야인 인식론과도 직결되어 있다. 지식의 생산은 생산인데 지식의 생산까지도 이어지고, 지식의 생산이라는 말은 안다라는 거죠. 안다라는 거. 근데 아마 안다라는 거의 본질을 다루는 철학이 바로 인식론이라고. 우리가 알고 인식한다는 거. 지식이 있고 그 지식을 우리가 알고 인식한다는 게 철학 분야에서는 인식론이라고 한다고. 더 깊은 의미로 들어가는 거야 지금. 그래서 하나의 예시입니다. 이거를 적용하는데, 교육 분야에서도 이러한 효용성이 있다는 건데, 내가 지금 표시 안 했네요. 쓰면서 한번 해볼까? 쓰면서 해볼게요. 자, 이런 것들은 교육 현장에서 쓰이는, 왜 이렇게 뭐냐? 두껍냐? 찔하냐? 교육 현장에서 쓰이는 기술들이 단순히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에 효율성이라는 관리적 도구를 가져다 주기 때문만은 아니다. 자, 내가 방금 설명했죠. 태블릿 PC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업 시간에 쓰는 태블릿 PC는 단순하게 우리가 배우는 과정에서 효율성을 위한 관리적인 도구로 태블릿 PC가 쓰인다. 단순히 그렇게
보는 거는 기술이 아니라는 거죠. 얘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그렇다면은 그럼 정확하게 기술이 교육 분야에서 어떻게 쓰이고 우리가 이러한 기술을 어떻게 우리가 사용해야 될까라는 게 나옵니다. 자, 비판적 인식과 통찰이거든. 자, 일단 잘 보세요. 너가 보기에 이게 어렵다. 너가 보기에 비판이란 말이 나오면 어떤 느낌이 들어? 비판이란 말이 나오면 무슨 뜻이 들어? 이것 좀 뭔가 좀 누군가를 깔고 뭉갠다는 느낌이지. 이거 좀 부정적인 느낌이지. 그런 느낌. 너 잘 보세요. 근데 이건 되게 단순한 1차원적인 뜻이거든. 비판이라는 게. 근데 봐봐. 부정적이라는 거는 1차원적인 거. 됐죠? 근데 내가 하나 예를 들어줄게. 너가 만약에 사랑하는 친구가 있어. 네가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데 친구가 여자친구가 없어. 모쏠이야. 근데 이 친구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이 친구의 외모 예를 들면 무슨 머리 스타일이나 옷 입는 거나 그죠? 말투나 이런 것들까지. 그래서 네가 친구를 너무 사랑해서 얘가 빨리 여자친구를 만나고 결혼까지 하도록 바라는 입장에서 비판할 수도 있죠. 그럼 이때 말하는 비판은 어떤 의미입니까?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게 비판이니까 이때 상황에서는. 자, 이때 말하는 비판은 뭐냐면 더 깊은 통찰을 위한 거야. 더 깊은 통찰. 내가 방금 든 예시 있죠. 그 친구들이 외적으로 보기에는 그냥 일반적인 친구들은 아이고 제가 무슨 뭐든 간에 그냥 격려해주고 응원해주잖아. 정말 찐 친구들은 이 친구가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비판을 한다는 거는 너가 이 친구에서 깊이 있게 통찰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가자는 의미로 쓰이는 게 비판이야. 이게 좀 이중적 의미거든, 비판이. 자, 그렇게 일단은 이렇게 이해해보고 고차원적인 의미에서 더 깊은 통찰의 의미로 쓰인 게 비판이라는 뜻이다. 자, 이렇게 이해하고 읽어보게 되면, 자, 더 중요한 것은 기술이 그 효용성을 넘어서, 자, 여기 지금 효율성만 나와서 관리적인 도구로 태블릿 PC가 나왔다는 거잖아. 근데 그것을 넘어서서 기술에 대한, 오케이, 비판한대. 기술을 비판한다? 근데 얘가 지금 이 모든 질문의 내용에서 기술을 그냥 일반적으로 깐다는 의미였냐? 비판이라는 말 나오면? 이 전체 내용이? 아니었잖아. 기술을 되게 옹호했잖아. 기술을 옹호했죠. 어떤 지식을 생산하기도 하고 우리의 삶의 효용성도 있지만 그 효용성을 넘어설 수 있도록 하는 게 기술이다. 지식 생산과 같은 생산, 계속 만드는 데는 좋은 쪽으로. 그 말은 뭐냐면 기술이 효율성을 넘어서 기술에 대한 비판, 즉 기술에 대해서 더 깊은 통찰이 필요한 거야. 더 나은 방향을 나와주고 정확한 기술의 더 깊은 의미가 뭐냐라는 걸 판단하자. 또 하나, 더 깊은 통찰적, 즉 비판적인 말은 더 깊은 통찰적인 사용과도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더 깊은 통찰도 하고 더 깊은 통찰을 통한 사용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거야. 즉 새로운 시각이나 청각 기술을 통해 또 하나 기술. 어떤 새로운 눈에 보이는 현상, 귀로 들리는 현상에 대한 기술을 통해서, 즉 생산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를 현상학적, 즉 경험과 의식의 측면에서 깊이 인식하고 통찰하자. 그러니까 단순하게 보자 그러면 기술이라는 게 우리 삶에서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거다라고 보는 거는 되게 일차원적인 시각이잖아. 대신 우리가 기술에 대해서 한번 비판해보자. 그럼 똑같다는 얘기가 아니라고. 우리가 기술에 대해서 단지 눈에 보이는 효율성을 넘어서서 기술을 더 깊게 통찰해보자. 이 말이야. 더 깊이 통찰한 걸 한번 사용해보자. 그럼 더 깊게 통찰한 걸 사용한 게 책에 뭐라 나왔어? 현상학적으로 깊이 있게 인식하고 통찰해보자라는 거야. 기술이 이걸 도와준다. 기술이 이렇게 도와준다고. 기술을 이렇게 더 깊게 통찰한 걸 사용하자는 의미는 그 결과를 가지고 현상학적, 이게 뭐냐면 경험과 의식이라고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야. 우리가 눈에 보이고 귀로 들리는 거 있죠. 눈에 보이고 귀로 들리는 새로운 기술들이 있을 거 아니야. 새롭게 생산되어진 것들. 이렇게 하면 돼. 생산. 눈과 귀를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걸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상이라는 말은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경험하는 또 의식하는 것을 우리 깊이 있게 그 기술을 통해서 생산해보자. 즉 다시 한번 인식해보고 통찰하도록 도울 수 있는 것도 기술일 수가 있다. 이 말이야. 기술 한마디 도구는 도구긴 한데 삶의 지식의 생산일 뿐만 아니라 효율성을 넘어서서
우리가 정말 실생활의 실세계에 살고 있는 경험과 의식의 측면에서 더 깊이 있게 우리 생활을, 우리 삶을 인식하고 통찰력이 있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서 기술이 이용될 수 있다. 와, 힘들어. 화이팅. 자, 그래서 얘 먼저 볼게요. 얘 넘겨서 몇 페이지냐 이거. 42페이지에서 얘 보면 좀 더 이해될 거야. 맨 위에 보면은 일단은 펜 들어가 빨간색으로. 단순히 학교, 자, 한번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이해해야 돼. 단순히 학교에서 태블릿 PC를 쓰면, 자, 학습 효율성, efficiency가 당연히 올라가죠. 그러한 1차원적인 기능을 넘어서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비판적으로, 내가 방금 말한 비판이 뭐였죠? 더 깊이 있게 통찰하도록 바라보자는 거야. 됐어요? 기술을 통해서 깊게 파악하자는 거죠. penetration의 표현이 원래 이게 침투거든. 침투가 뭐냐면 어디 안에 깊숙하게 들어가는 침투라는 표현이. 그래서 그러한 인식론적인 도구가 된다. 어차피 기술은 도구가 맞다니까. 근데 우리의 삶을 더 깊게 파악해 보자는 인식론을 증명하기 위한 도구로도 쓰일 수 있다는 거죠. 확실히 이해하세요? 다시 이해 안 가면 또 들어야 됩니다. 자, 이제 영어 바로 할게요. 갑니다. 이 사람이 여기입니다. 기술을 bringing force, 가져온다는 걸로 여긴다는 거예요. 기술을 기술이라는 표현은 가져온다는 뜻과 같다라는 거야. 근데 이게 또 뭐냐면 무언가인데, 어떤 무언가냐면 무언가를 생산한다는 거죠. 펜 봐봐. 빨간색으로 가져온다는 말은 무언가를 생산한다는 말과 같다라는 거죠. 이렇게 무언가를 가져온다는 말은 생산한다는 말과 같다. 됐죠? 근데 이게 좀 이거 보니까 영어가 더 쉬워, 한국어보다. 흥미롭게도 라틴 혼합어죠. 프로라는 것과 듀스라는 표현은 합한 겁니다. 합하면 이 단어인 생산의 표현 나오잖아. 그게 또한 지칭하고 의미하죠. 무언가를 의미하는데, 자, 생산의 표현이 영어로 얘잖아, 얘 production. 근데 이게 이렇게 지칭한다고, 이렇게 의미한다고, 이 단어가 그게 불려집니다. 뭐래요? bring force. 즉 같은 말로 프로라는 뜻은 forward, 앞쪽이고 듀스라는 표현은 to lead, 이끄는 거야. 그러니까 앞쪽으로 이끌어가는 거죠. 앞쪽으로 이끌어 빼낸다는 거죠. 생산한다는 내용이에요. 내용은 막 안 중요했어. 그냥 bringing force라는 표현과 production이라는 표현이 같은 말이구나. 가져온다는 느낌이 생산이구나 라고 이해하면 돼. 3번 갑니다. 기술은 그렇다면, 자, 간다. 깊숙하게 연결돼 있다. 다시 기술이 뭐라고 했죠? bringing force, 가져온다는 거지. 또 같은 말 뭐였어? production, 생산이었죠. 자, 간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기술은 깊숙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산과. 근데 뭔 생산이야? 지식. 자, 이제 위에 있는 내용에서 여기 나오는 새로운 정보가 뭐였냐면, 생산은 생산인데 새로운 정보가 나온 게 기술이야, 기술. 새로운 정보가 나온 게 기술이라고. 자, 이제 기술에는 의미가 확장돼서, 자, 이렇게. 얘는 기술이 같은 말이 얘였죠. production, 생산이었죠. 이해하세요? 됐죠? 여기까지 이해가죠? 여기서 뭐가 돼? 기술이라는 게 이제는 지식, knowledge로 확장됐죠. 이게 뭐냐면 인식론으로까지 확장된 거야. 야, 인식론이 뭐냐면 내가 방금 설명했잖아. 지식이라고, 지식. 인식론. 인식했다는 말이 어떤 현상을 내가 인식하는, 어떤 모습을 내가 인식했다는 게 안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인식론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는 지식이다, 지식. 그래서 기술이라는 게 가장 근본적인 거는 생산이야, 생산. 그럼 기술이 생산이라는 말이 또 확장된 게 지식까지도 생산해낸다는 인식론으로 확장된 거라고. 지식도 생산해 주잖아. 됐죠? 한다. 이것은 자, 깊숙이 연결되어 있는 거야. 지식의 생산을 위해서 깊숙이 연결된 게 기술인데, 이러한 것이 이거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이유일 뿐만 아니라, 뒤에 볼게요. 더 많은 관리적인, 교육적인 기술들이 주어져. 근데 항상 내가 S만 쓰지 말고 SB 쓰라 했잖아. 동사 뭐야? used야? 동사 얘죠. 또 하나 포인트. 얘 복수입니다. 다시 스위치 항상 보기 복수. 얘도 복수죠.
얘 주 아니다. 다시 확인하세요. 당연한 거니까. 당연한 얘를 수동태인 걸 알았어야 됩니다. 뒤에 동사까지 확인했어야 뒤에 봤었어야 될 거 아니야. 다시 기술은 뭐라고요? production 생산이야. 자, 또 하나. 그럼 생산에 확장된 거야. 그럼 기술은 뭐라고요? 지식이라고. 지식은 뭐가 돼? 지식은 뭐가 돼? 우리가 알고 있는 교육적인 측면에서 설명하자는 거야. 지식에 대해서. 근데 이런 이유일 뿐만 아니라 어떤 이유입니까? 더 많은 관리적이고 교육적인 기술들이 티칭과 배움에서 이용되는 거야. 그렇죠? 티칭과 배움에서 이용되어지는 이러한 관리적이고 교육적인 기술들이 bring with them 그들에게 제공합니다. 그들에게 가져옵니다. 도구를 뭘 위한? 교육성을 위한. 어디에서? 교육의 측면에서. 교육의 측면에서. 교육의 영역에서. 뭔지에 갔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내가 설명했죠. 우리 교육 분야 있잖아요. 교육 영역. 학교에서 보면은 어떤 기술을 끌고 온다면 학교에 기술을 끌고 나와. 태블릿 PC 같은 거 기억나지? 그러니까 그런 게 오면은 선생님 입장에서는 또는 배우는 입장에서는 관리적이나 교육적인 측면에서 쓰이는 기술들은 효율성을 따질 거 아니야. 태블릿 PC가 들어옴으로써. 그래서 학교와 같은 교육 영역에서는 효율성만을 따진다는 거야.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또한 잘 보세요. 이제 또한 또 연결돼야 됩니다. 이게 핵심이죠. 설명해서 비판. 오케이. 더 깊은 통찰. 더 깊은 통찰을 하자는 거예요. 단순하게 효율성만 보지 말고 더 기술에 대해서 더욱더 깊은 통찰을 해보자. 그리고 그것에 더 깊은 통찰적인 사용 이렇게 하고 비판이라는 표현을. 쉽지 않은 내용이. 더 깊은 통찰, 즉 비판적인 사용은 즉 다시 말해서 더 깊은 침투라고. 내가 뭐랬어? 침투라는 표현은 깊숙하게 들어간다는 거죠. 더 깊이 통찰한다는 거죠. 내가 설명을 쳐가야 돼. 나는 내 이따가 또 쓸 거야. 일단 내용만 얘기가. 더 깊은 침투가 이루어진다. 깊숙하게 더 들어간다는 거. 뭐에? 기술적인 과정들이. 기술 자체의 효율성을 보는 게 아니라 그 기술이 쓰여지고 만들어진 과정들이 완전히 더 깊게 교육에 스며들 수 있도록 깊은 통찰이 이어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결과물을 주냐는 거야. 관계대명사 이러한 모든 것들이 긍정적으로서 도와준대. 인식하도록. 뭐를요? 세상을 인식하도록. 기술의 과정이 깊숙하게 침투가 되니까 우리의 세상을 더욱더 잘 인식하도록 도와줍니다. 이 말이죠. 그죠? 현상학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사생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더욱더 인식하도록 도와줍니다. 콤마 찍고 be in 나왔죠? 자, 밑에 갑니다. 이거 좀 볼게. 콤마 찍고 be in 나와주고요. In the observation of new technologies of seeing or those of hearings거든. 자, 일단은 be it을 먼저 볼게. be it과 같은 이거죠. 이런 구분을 먼저 봐. 이거 똑같이 외워야 돼. be it A or B, be it A or B. 자, 근데 OR 부는 순간에 짝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게 뭐 있죠? A 좀 봐야 돼. 원래는 whether it be야. 원래는 whether it be라고. 근데 be라는 게 is도 있고 was도 있고 are도 있잖아. 되게 많잖아. 근데 그냥 하나의 통칭으로 굳어있는 표현으로 whether과 it be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쓰인다 그러면 whether과 it be A or B라는 구문이 있어. 한번 생각해봐. 선생님 물어봐봐. 알겠죠? 한마디 뜻은 쉬워요. A 이거나 왜 이래? A 너 whether 알잖아. A 또는 B. 자 들어봐봐. 여기 콤마 찍잖아. 너 알고 있어? 콤마 찍고 whether 나오면 이렇게 했는데 이거 좀 많이 했는데 A or B 있지. A or B 이렇게 얘가 붙으면 원래는 얘만 있으면 A나 B든지잖아. A이든지 B든지잖아. 근데 앞에 콤마가 있잖아. 그러면 A 또는 B 상관없이 내가 항상 콤마를 중요시하죠. 콤마가 whether 앞에 콤마가 없잖아. 그러면 A 또는 B, A이든지 B이든지 상관없이 미안하다. 이렇게 했는 거야. A이든지
A이든지 B이든지 상관없이 나왔어요. 상관없이. 웨더 앞에 콤마 있으면 상관없이. 그래서 이런 구문이 나온 거야 이렇게. 근데 얘는 여기 웨더가 안 보이지. 웨더가 지워지니까 이게 도치가 된 거야. 웨더가 지워지니까 이게 도치가 된 것 뿐이라고. 됐어요? 그죠? 그럼 또 같은 걸 볼게요. 시험 문제 똑같이 나오면 좋겠지만 똑같이 안 나오면은 너 뭐뭐이든지 뭐 A이든지 B이든지 상관없이 표현이 같은 말입니다. whatever. 이렇게 또 나올 수 있어. whatever 이렇게. whatever A or B 이렇게. 뭐뭐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A든지 B가 무엇인지 A든 B든 무엇인지 상관없이 나는 whatever. 얘도 풀어서 볼까? 풀었으면 no matter what이죠. no matter what. 자, 시험에 뭐 나올지 모릅니다. 이게 제일 어려운 까다로운 고민이었어. 됐죠? 그러면 얘 좀 볼게요. 멈추고 써? 그럼 여기 웨더가 원래 있는 건데 빠진 거니까 도치된 것뿐이야 이렇게. 뭐 뜻이 A든지 B, A이든지 B이든지 상관없이라고. 호기면 in the observation 관찰입니다. 뭐에? 보는 것에 새로운 기술이든지 듣는 것에 그것들이든지 상관없이. 그럼 이때만 그것들이 뭡니까? 얘죠. New technology. 맞잖아. 여기 seeing, hearing이니까 여기 얘랑 같을 거 아니요. 당연한 거 아니야. 얘랑 지금 서로 비교하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 대명사가 나온 것 뿐이야. 시험 문제한테 써봐. New technology. 테크놀로지가 아니, 테크놀로지스야. 자, 그 이유가 뭔지 알아? 시험 문제에 나온다. 얘 대신해서 내가 항상 수일치대 강조하죠. 대명사 단수로 된 나옵니다. 얘 안 되다. 단수 대명사 아니야. 왜냐면 앞에 테크놀로지가 복수니까. 납득하죠. 시험 나는 포인트 내가 다 설명했어. 그래서 뜻은 또 볼 거야. 이거 볼 거야. 걱정하지 마. 자, 보자 한번. 다시 읽어볼게. 5번이 제일 중요해. 또 하나. 네, 한번 읽었고 이제 분석한 거였어. 자, that is. 선생님 저것은 콤마에 쌓여 있잖아. that is가 중간에 콤마에 쌓여 있으면 내가 뜻이 즉이야지. 즉 다시 말해서 난 표현이죠. 얘가 나오면 뒤에서 좀 더 쉽게 풀었을게라는 제일 땡큐인 연결사야. 연결 부사야. 얘가 맞잖아. 즉 다시 말해서니까 더 쉽게 만든 거잖아. 되게 중요했죠. 되게 땡큐였죠. 즉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그죠? That is 같은 말이 뭐죠? 즉 다시 말해서 in other words. 까먹은 거 아니죠? 이렇게 in other words. 칸이 이게 좁냐? in other words. 다시 말해서. 그래서 자 다시 이거 끝낼게요. 갑니다. 또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다. 비판과 뭐에? 기술의 비판. 다시 비판 뭐라고? 더 깊은 통찰. 단순하게 효율성만 보는 기술이 아니라 기술을 더 깊이 통찰하자. 그리고 그것에 더 깊이 통찰하는 사용과 연결되어 있다고. 그 깊이 통찰한 거를 사용하자까지 가자는 거야. 즉, 더 깊은 침투죠. 나 사람들이 침투는 뭐라 했어? 깊숙하게 들어온다고. 침투라는 표현이 더 깊이 들어간다는 거지. 뭐에? 기술적인 과정에. 기술의 과정마저도 더 깊이 들어간다고. 어디 내봐. 어디 들어가자는 거야. 어디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인식하는 곳까지 들어간다고. 눈으로 보이는 세상의 모습이 아니라 그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깊이 있게 통찰하고 침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기술이라고. 거기까지 이용하자는 거야. 즉 이게 바로 현상학적인 이론이죠. 현상이 뭐냐면 그냥 우리 경험과 의식이야. 경험과 의식. 우리가 경험하고 의식하는 이 세상을 말하는 거야.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근데 얘가 중요했죠. 콤마 찍고 whether A든지 B든지 상관없이. 근데 뭐에 상관없이야? 관찰입니다. 관찰. 새로운 기술이야. 근데 뭔 기술이냐면 듣거나 보는 새로운 기술의 관찰 안에 있든 있지 않든 간에 우리가 듣고 보는 세상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기술의 관찰이 있을 거 아니야. 그 관찰 안에 존재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됐어요? 이거 가면 시각의 신기술을 관찰할 때든 청각의 신기술을 관찰할 때든 상관없이 우리가 거주하는 세계를 인식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기술을 관찰한다는 그런 관찰적인 역할을 넘어서서
신기술을 우리가 시각적인 청각적인 신기술을 그 자체를 관찰하는 것 상관없이 우리가 거주하는 세계, 즉 경험과 인식하는 세상을 더 깊게 이해하도록 도와준다. 됐어요? 자, 써놨습니다. 사인 문제 이렇게 꼭 읽어보세요. 넘어갈게요. 이거 왜 이래 이거? 어머, 이거 뭐야 이거? 에러야? 몰라. 영경이네. 이거 왜 이러지? 왜 이래 이거? 설마 패드 나간 거야 이거? 아씨 왜 이래 이거? 잠시만. 아 살았다. 아 깜짝이야 놀랬네. 잠깐 오류였네요. 자, 그러면 이제 profound란 표현을 꼭 외워야 되죠. profound 깊은 책에 뭐라 나왔어요? 에너지 deep. 이 바뀌는 거죠. profound란 표현 잡아갑니다. profound 그죠? 넘어갈게요. 심오하는데 원래는 책에서 있는 거 deep로 나왔지만 바꿔서 나오겠지. 심오한 깊은 연결 관계죠. 뭐 사이에 기술과 epistemology 인식론 그것은 확장하죠. 연장합니다. 뭘 넘어서 자 이거 주세요. 뭘 넘어서 확장해서 뭘 넘어서 교육적인 효율성을 넘어간다는 거죠. 교육성을 넘어간다는 거야. 교육의 효율성 넘어서 어디로 간다는 거야? foster 양육하고 발전시키죠. 더 깊은 우리 세상에 인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것도 외워야죠. foster 양육하고 발전시킨다는 거 foster. 얘도 중요했죠. 책에는 뭐 촉진시키다 뭐좀 상관없어. 촉진이라는 말이 발전시키다. 됐죠? 중요한 거는 넘어간다는 거 뭐를요? 교육적인 효율성을 넘어선다는 거야. 다음 기술입니다. 인식론으로서 기술 가져온다는 거죠. 지식을 그리고 인식한다는 거야. 지식을 가져와서 그것을 인식하자. 됐죠? 효율성을 넘어섰다. 이게 중요했지. 그래서 어떻게 기술이 깊게 만드는지 우리의 인식을 세상에 대한 인식을 세상에 대한 인식은 설명했잖아 내가 현상학적인 거라고 인식론적과 현상학적 경험과 인식을 더 깊게 통찰하도 보여준다고 인식론과 현상학을 그냥 비슷하게 보면 돼 이 질문에서 자 더 깊게 연결되어 있죠 현상학 기술 인식론과 그리고 기술 지식 생산 됐죠? 나왔죠. 비판적인 매체. 자, 내가 비판이 나왔는데 뭐라 했지? 깊은 통찰적인 매체입니다. 이게 뭐냐면 제공한다고. 더 깊은 침투를 안으로 그리고 인식하도록 한다는 거죠. 뭐를요? 현상학적인 세상을 우리가 거주하는 현상학적인 세상을 더욱더 깊숙하게 인식하도록 도와준다. 되게 중요했죠. 자, 그래서 인식론이 뭐냐면 지식이 이론이야. 너가 지식이라는 거는 내가 깨닫는 거다. 지식이라는 거는 즉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모르겠다.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면 예지. 지식. 핵심이 예지. 지식. 얘를 깊이 통찰하자는 거야. 인식론이라는 게. 됐죠? 너무 중요했죠. penetration. 통찰, 간파, 침투거든. 그러니까 통찰이라는 말은 아주 깊숙하게 들어간다는 거잖아. 간파한다는 것도 겉모습이 아니라 안에 깊숙이 들어가서 그 내면에 있는 것을 알아찾는 게 바로 간파거든. 침투는 쉽고. 그러면 통찰이라는 표현이 있죠. insight. grasp, understanding, perception. 자, 얘 통찰 알고 있죠? grasp도 외우세요. grasp. 얘가 간파하다. 쉽게 말하면 grasp이랑 understand 같은 말이야. 쉽게 말하면 같은 말입니다. 됐죠? 근데 봐봐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방금 설명한 거야. 물리적으로 뚫고 들어감이라는 뜻도 있지만 침투라는 게 이게 물리적으로 뚫고 들어가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간다. 세계를 깊이 이해하고 간파하는 통찰력의 의미다. 정리해 내온 거 미쳤죠. 찢었죠. 내가 정리하는 거. 지금 본문을 이렇게 이해하는 거. 이게 핵심이야. 그냥 물리적으로 뚫는 게 아니라 여기 이 지문에서는 세계를 깊이 있게 이해하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지식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대해서 지식을 활용해서 깊이 있게 간파하자. 통찰력을 가지고 있자 이 말이죠. 통찰력 자체가 깊이 파악하는 거잖아. 간파한다는 거잖아. 가져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얘가 핵심이 첫 번째 문제 나왔죠. 철학 이 사람의 핵심 개념이죠. 핵심 개념. 가져오다 쓰면 프로덕션 같은 말, 만들어내는 거, 생산하는 거, 뭐 같은 말이잖아. 한번 할게요. 효율성, 이거 쉽죠 이거. 당연히 반대말이고. 거주하다 쉽잖아 이건. 이거 해야 돼. 이런 거 좀 외워라 이거는. occupy 점령하다, 뭐 거주하다, 디바인, 이런 거 기본이 이거는 외워야 돼. occupy 점령하다 차지하다거든. 어차피 내가
공간을 찾아나면 산다는 거잖아요. 두바이는 잘 나옵니다. 거주하다. 좀 어렵거든. 자, 파이팅 하세요. 야, 파이팅.